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중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의 맨 끝 강의로 48강 8번 물과 불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구름운입니다. 도움이 그림에는 구름이 피어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구름운의 짜임은 대전에서는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상징한 글자이고 소전에서는 비우 밑에 이를 운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비우가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구름의 뜻을 나타내는 이를 운을 결합하여 구름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구름운은 비가 올 때 하늘을 덮는 구름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구름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운해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구름운입니다. 다음은 내물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내물이 멀리 흘러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내물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내물이 굽이치며 흐르는 물줄기를 상징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본으로 그리고 해서의 고유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내물천 내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내물천은 내물이 굽이치며 흐르는 물줄기를 상징한 글자로 내물 또 내라는 뜻이며 보기로 산천이 있고 내물은 곧 이 민물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천어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내물천, 내천, 민물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구름은 하늘에서 비가 올 때 하늘을 덮고 있는 것이 구름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비유를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구름의 뜻을 나타내는 이를 운을 결합하여 구름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물천 내천입니다. 내물천 내천은 내물이 굽이치며 흐르는 물줄기를 상징한 글자가 고든 선본으로 변형하여 달을 비침하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내리긋고 또 한 획을 내리긋어서 내물천 내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름길경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굽은 길을 따라서 돌아가지 않고 가로질러서 가깝게 가는 길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지름길경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자축거릴척변의 물줄기경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길을 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자축거릴척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일직선으로 쭉 뻗어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물줄기경을 결합하여 지름길경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물줄기경은 한 줄기로 내물처럼 흐르도록 만든 이를 물줄기 또 지하수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지름길경은 굽은 길을 갈 때 물줄기가 일직선으로 쭉 뻗어가듯이 돌아가지 않고 가깝게 가려고 가로질러 가는 길이 지름길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첩경이 있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 이 지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직경이 있고 지름길처럼 삼 곧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경정직경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지름길경, 지름경, 고들경입니다. 다음은 경서경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논어의 그림이 있고 또 불교의 불경이나 기독교의 성경이 모두 경서 또는 경전입니다. 경서경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실사변에 물줄기경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날실의 뜻을 나타내는 실사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물줄기처럼 세로줄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는 물줄기경을 결합하여 경서경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경서경은 옷감을 짤 때 날실이 물줄기처럼 세로줄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어 이 날실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경위가 있고 옷감을 짤 때 날실 사이를 시실이 지나가듯이 겪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경험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밝혀 성현의 가르침을 적은 책이 경서라는 뜻이며 보기로 경전이 있고 옷감을 짜듯이 치밀한 계획을 짜서 경영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경영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경서경, 날실경, 격글경, 경영할경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지름길경은 자축거릴척변의 물줄기경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자축거릴척은 길을 간다는 뜻이고 물줄기경은 길을 갈 때 먼 길을 따라 돌아가지 않고 가로질러 물줄기처럼 쭉 뻗은 것처럼
가로질러 가는 길이 지름길이라는 뜻에서 지름길경, 지름경입니다. 경서경은 실사변에 물줄기의 경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실사는 날실이라는 뜻이 되고 또 이 물줄기경은 그 날실이 물줄기가 쭉 뻗어가듯이 세로줄을 이룬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날실이라는 뜻에서 날실경인데, 날실과 시실이 서로 교차하면서 옷감을 짜듯이 세상을 겪는다는 뜻이 되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성현의 가르침을 적은 책이 경서라는 뜻에서 경서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벼울 경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옛날 전쟁터에서 쓰던 전차의 그림이 있습니다. 가벼울 경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수레거변에 물줄기경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수레거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리고 수레가 물줄기가 쭉 뻗어가는 것처럼 빨리 달린다는 뜻을 나타내는 물줄기경을 결합하여 가벼울 경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가벼울 경은 옛날의 전쟁터에서 전차가 빠른 속도로 적진에 돌진하는 모습이 물줄기가 빠른 속도로 뻗어가듯이 빠르고 이를 가볍다는 뜻이며, 보기로 경중이 있고, 사람을 가볍게 보니 이 없이 여긴다는 뜻이며, 보기로 경시가 있고, 행실이 묵직하지 못하고 가벼우니 삼 경솔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경솔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가벼울 경, 없이 여길 경, 경솔할 경입니다. 다음은 물수, 강물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강물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물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강물이 흐르는 물줄기를 상징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해서의 고유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물수, 강물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물수는 강물이 흐르는 물줄기를 상징한 글자로 이를 강 또는 강물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산수가 있고, 강물의 수평면처럼 이 고르다는 뜻이며, 보기로 수평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물수, 강물수, 고를수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가벼울 경은 수레거변에 물줄기 경을 결합했는데, 여기서 수레거는 전차라는 뜻이 되고, 그리고 옛날에 전쟁터에서 그 전차가 물줄기가 쭉 뻗어가듯이 아주 빠르고 또 가볍게 달려간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가벼울 경이 되고, 또 사람을 가볍게 보니까 없이 여긴다는 뜻이 되어서 없이 여길 경이 되고, 또 행동이 가벼우니 경솔하다는 뜻을 나타내서 경솔할 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수입니다. 물수는 강물의 물줄기가 뻗어가는 그 줄기로 가운데 줄기이고, 그리고 또 그 왼편의 줄기, 또 오른편의 물줄기를 나타내어서 물수가 되었습니다. 이 물수는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변에 쓰일 때는 이 삼수변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이 글자는 물수발입니다. 그래서 물수가 한자를 구성하는 부분 글자로 태평할 때 그 밑에 쓰이는 이 부분이 바로 물수발입니다. 다음은 강물강, 강강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양자강을 나타낸 그림이 있습니다. 강물강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장인공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물수변에 만들어진다는 뜻을 나타내는 장인공을 결합하여 강물강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본래 이 강물강은 강 또는 강수라고 하였고, 후세에 내려와서는 장강 또는 대강이라고 불리웠는데, 본래 양자강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자원은 강물강은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모여들어 만들어진 큰 물줄기가 일 강물, 강 또 양자강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강산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강물강, 강강입니다. 다음은 얼음빙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얼음판에서 스케이팅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얼음빙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얼음빙 변에 물수를 결합해서 나타냈고, 해서에서도 이 얼음빙이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물수를 결합하여 얼음빙, 찰빙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얼음빙은 얼어붙은 물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이를 얼음 또 언다는 뜻이며, 보기로 빙수가 있고,
이 글자는 얼음빙의 약자입니다. 얼음처럼 이 차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한빙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얼음빙, 찰빙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강물강은 삼수변의 장인공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줄기가 모여들어서 만들어진 그런 큰 강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만들어진다는 뜻을 나타내는 장인공을 결합하여 강물강, 강강, 양자강, 강의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얼음빙입니다. 얼음빙은 이 부분은 얼음빙변입니다. 그래서 얼어붙은 물수, 물이 곧 얼음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얼음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음빙의 약자는 얼음빙에서 한 획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얼어붙은 것이 곧 얼음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점 하나만 찍고 하나는 생략하고 그리고 물수와 결합하여 얼음빙이 되었습니다. 이 얼음빙의 약자는 현대 활자에서 널리 쓰입니다. 그래서 두 글자 다 얼음빙이므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평할 평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물풀이 떠 있는 수평면의 그림이 있습니다. 평평할 평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풀의 상형자와 그리고 수평면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부분이 물풀을 상형한 부분 글자이고 그 가운데에 수평면의 뜻을 가리키는 한의를 결합하여 평평할 평, 고를 평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평평할 평은 물풀이 물 위에 떠 있는 수평면을 나타내어 그 수평면처럼 평평하다 또 고르다는 뜻이며 보기로 평균이 있고 세상을 고르게 다스린다는 뜻이며 보기로 평정이 있고 세상을 고르게 다스리니 평안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평안이 있고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고르니 평범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평범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평평할 평, 고를 평, 다스릴 평, 평안할 평, 평범할 평입니다. 다음은 돌아올 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물이 일정한 곳을 중심으로 빙빙 돌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돌아올 회의 짜임은 대전에서는 이 물이 돌아가는 물줄기를 상형하여 알기 쉽게 나타내었고, 소전에서는 이 대전의 글자가 획을 생략하여 돌아올 회의 소전이 되었고,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이 약간 납작하게 변형하여 돌아올 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돌아올 회는 물이 일정한 곳을 중심으로 빙빙 도는 것을 상형한 글자로 물이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오듯이 돌아온다, 돌이킨다는 뜻이며 보기로 회로가 있고 도는 수요가 이 횟수 또는 번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횟수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돌아올 회, 돌이킬 회, 횟수 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평평할 평은 물풀이 떠 있는 수평면을 상형한 글자로 이 물풀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와 그리고 가로근 이 획은 수평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사물이 물풀이 떠 있는 수평면처럼 평평하다 또 고르다는 뜻에서 평평할 평, 고를 평입니다. 다음은 돌아올 회, 돌이킬 회입니다. 돌아올 회, 돌이킬 회는 물이 일정한 곳을 중심으로 빙빙 도는 것을 상형한 대전의 글자가 소전과 해서에서는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추상적인 간단한 부호로 변형하여 돌아올 회, 돌이킬 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에 이어서 훈민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의 480글자를 훈민한자의 완전학습 과정에 따라 잘 공부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훈민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하권을 배워나가기 바랍니다. 중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과 하권을 완전학습 과정에 따라 피드백하여 빠짐없이 배우면 여러분은 우선 중학교 3년 동안 한문 시간에 가벼운 마음으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교과서와 노트를 한번 쭉 훑어보는 정도로 항상 한문 시험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